블랙록이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추가로 늘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여러분 주변에 투자를 아주 잘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최근에 어떤 주식의 지분을 늘렸대요. 그렇다면 그 주식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할 것이고, 만약에 알아낸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주식을 같이 살 수도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수소 연료전지 전문업체 두산퓨얼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한 14%까지 올랐는데 정부의 이 수소 관련 정책,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에 블랙록이라는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퓨얼스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도 역시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운용 자산 규모만 약 8조 달러로 우리나라 GDP의 4배에 달합니다. 자, 그런 글로벌 탑 자산 운용사가 국내 중용주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과연 블랙록이 투자하는 국내 기업이 두산퓨얼스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기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블랙록이 투자하는 기업들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두산퓨얼스처럼 블랙록이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추가로 늘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요. 여기 상세 검색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지분공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분공시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제출인명에서 블랙록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해야 돼요. 블랙록 하면은 이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이 블랙록과 관련된 그런 제출인명이 다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한 3년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블랙록이 최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참고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어떤 투자자라도 상장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출하는 보고서고요.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을 하면은 또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스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자, 직전 보고서에는 보유 비율이 5.12%였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6.18%로 1%포인트 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것이고요.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수많은 기업들 많죠. B&K 금융지주도 있고, 대림산업도 있고, LG전자. 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5% 블랙록이 신규 보유한 그런 업체 중에서 아직 지분을 늘리지 않았거나 그리고 줄이지 않은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 대표적인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국민 주식이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2019년 2월 7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3억 주 정도 보유를 해서 보유 비율이 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다. 즉 기관이 이 투자 관점에서 매수를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를 투자한 시점에 과연 주가가 어땠느냐?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자, 이때 지분 공시가 나온 것이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열기가 뜨겁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주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때는 거의 주가가 4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안 좋았을 때가 4만 원대 초반이었죠. 근데 이때 역시 4만 원대 초반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블랙록이 정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큽니다. 실적에서. 그러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초까지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체 부분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졌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을 다졌던 당시가 바로 2019년 초입니다. 자, 이때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거의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을 아직까지 늘리지 않은 것을 봐서는 추가적으로 글쎄요, 지분을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4만 원대 초반에 들어갔으니까 평가 수익률이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팔아치웠다라는 공시가 나오지 않은 걸 봐서는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만약에 이 블랙록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1%포인트 이상 줄인다라고 한다면 5영업일 안에 다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시를 잘 찾아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이 블랙록이 2019년 10월 28일에 5%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달리 딱 봐도 블랙록이 코웨이 투자를 통해서는 재미를 못 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들어갔을 당시보다 주가가 지금 낮은 상황이죠. 코웨이는 사실 우여곡절이 많은 기업입니다. 원래는 웅진그룹에 속해 있다가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어요. 웅진그룹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다가 다시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사왔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하자 코웨이를 다시 팔았죠. 그래서 지금은 넷마블의 자회사입니다. 자, 넷마블이 최대 주주가 된 게 바로 지난해인데, 자, 넷마블이 최대 주주가 되기 전부터 블랙록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릭스, 즉 렌탈 전문 기업이죠. 근데 사실 국내에서 성장성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웨이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입니다. 특히나 이 말레이시아 법인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한 2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성장률도 한 20% 이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로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한 4% 정도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원래 핵심이 방문 판매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코로나가 잘 해소된다면 이 방문 판매의 진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블랙록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바로 HLB라는 기업입니다. HLB는 블랙록이 2020년 6월 달에 신규 보유한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 219만 주를 사서 보고를 했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블랙록이 들어갔을 당시와 지금의 주가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블랙록이 아직은 이렇게 크게 이익을 봤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전반적으로 HLB 주가가 박스권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HLB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원래 이 HLB가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위암 치료제 이 부분에서 글로벌 임상 상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FDA에 판매 허가 신청을 내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신약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또 다양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자회사 이뮤노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자가 수지상 세포 치료제 뇌종양 임상 2상도 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 칼렘리주맙 이 두 개를 병행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간암 치료제인데, 이 간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 상상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 스케줄, 그리고 이것이 언제 발표되느냐,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해당 임상을 잘 마치고 결과값도 좋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자, 2차전지 대표 주식이 빠지면 재미가 없겠죠? 자, 삼성 SDI를 블랙록이 언제 보유를 했느냐? 2020년 8월 11일 날 보유를 했습니다. 자, 이때 삼성 SDI 주식을 340만 주 넘게 취득을 하면서 보고 의무가 발생을 했죠. 이 공시를 열어보면은 대략적으로 블랙록의 매수 단가가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삼성 SDI는 말씀 안 드려도 투자 포인트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글로벌 주요 메이커들이 신차 출시가 집중된 게 바로 올해입니다. 자, 이런 춘추 전국 시대에서 사실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2차전지, 즉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죠. 특히나 삼성 SDI는 중대형 2차전지, 즉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올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가 현재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인 상태입니다. 블랙록이 들어갔을 때보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록도 확실히 좀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매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장기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4가지 케이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블랙록이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릭스미스를 들 수 있어요. 헬릭스미스도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그런 바이오 신약 기업이었잖아요. 블랙록이 헬릭스미스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임상 3상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블랙록도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록이 무조건 투자했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니 분명히 투자 포인트는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발굴에 투자 아이디어를 더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